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사회성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의 발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서지능은 타고난 것이 아닌 부모의 양육 태도로 발달될 수 있어요. 평소 생활에서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 인식해서 정서지능이 발달할 수 있도록 다음에 3가지 방법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유치원이라는 기관에 처음 보낸 부모님들이 교사인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은 우리 아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나요? 입니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친구와 잘 지내면 유치원 생활이 즐겁고 친구가 없거나 친구 사이가 안 좋으면 유치원 가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욱 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초등학교를 입학한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또래입니다. 또래 때문에 아이가 겪는 어려움은 부모님이 개입하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못하면 학원을 보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래 관계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 역시 자신이 겪는 미묘한 마음이나 상황까지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듯 친구 관계는 아이의 학창시절 내내 따라다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부모는 사회성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영유아기부터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간 유치원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사회성 발달에 꼭 필요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친구를 배려하고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합니다. 친구의 마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면 서연이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의 입장에서 기분을 헤아려주고 놀이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를 배려하고 챙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정서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정서지능은 사회성, 진실성, 따뜻한 마음과 같은 인간관계의 선함을 지지해주는 능력이에요. 아이들의 사회성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의 발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서지능은 타고난 것이 아닌 부모의 양육 태도로 발달될 수 있어요. 평소 생활에서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 인식해서 정서지능이 발달할 수 있도록 다음에 3가지 방법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마음 읽기 대화법. 평소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아이의 말을 요약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 읽기를 하고 질문해 주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 싸워 속상했을 경우, 친구가 너를 바보라고 놀렸단 말이지? 그래서 너가 화가 났구나.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었는데? 일상 이야기를 할 때,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엄청 반가웠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어? 이런 평소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짧게 표현하기. 오늘 슈퍼에서 세일을 해서 사고 싶었던 브로콜리를 싸게 사서 기분이 좋아.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시원해져서 기분이 상쾌하다. 부모는 자신의 기분을 아이에게 솔직하게 짧게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부모님께서 말수가 적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지 않더라도 이런 감정 표현을 아이 앞에서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생각하고 처리해버릴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서 표현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의 흔한 각각의 상황에서도 비난이나 훈계 없이 말해주세요.
TV 앞에서 돌아다니니까 잘 보이지 않아. 비켜줄래? 내가 놀이한 장난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화가 나. 엄마는 지금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쁜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세 번째, 부정적인 표현도 포용하기. 아이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좋은 말이 서로 오가지만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받아주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마음까지도 부모가 받아준다고 느낄 때 아이는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화를 내며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모두 받아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격앙된 자녀의 마음을 시간과 공감을 통해서 가라앉혀 주세요. 이렇게 부모의 일관된 모습과 포용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줍니다. 친구에게 인기 있는 아이 두 번째 특징은 친구에게 양보를 할 줄 알고 친구와 나누면서 함께합니다. 너도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 그럼 먼저 해. 나는 이거 하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고 친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다른 놀이를 합니다. 친구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양보해주는 게 아닌 거리낌 없이 진심으로 하는 행동인데요. 친사회적인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소한 감정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의 것을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줘야 해. 친구와 나눠서 사용해야 해. 그래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소의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럴 수 있을까요? 단체 생활에서는 주어진 놀잇감은 한정되어 있고 인기 있는 놀잇감은 놀이가 시작되기 무섭게 아이들이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아이라면 한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탐색하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율성이 아이에게 충분히 채워졌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심리학자인 에릭슨의 8가지 발달 이론 중 두 번째 단계인 자율성 대 수치감은 3세에서 5세까지에 습득되어야 하는 발달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엄마와 손을 잡고 걷다가도 자꾸 손을 뿌리치고 앞장서서 걷거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떼를 쓰고 혼자 해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해보려고 하고 싫어, 내가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에릭슨은 이 시기에 아이가 스스로 하려는 자율성을 부모가 도와주거나 못하게 통제할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 봐. 내 행동이 부끄러워. 라는 수치심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은 통제해야 하지만 되도록 아이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줘야지만 자율성이 발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모는 아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규칙을 정하고 그 외의 것은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놀이할 때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놀이를 하면서 아이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놀이할 때 아이의 자율성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모의 행동. 파란색 레고 블록으로 계단을 만들고 있는 아이에게 파란색 블록을 더 찾아보자 라고 하는 놀이의 흐름을 끊는 행동. 바닷가 낚시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바닷가 속에 사는 물고기 이름을 말해보자 하며 학습적인 것을 알려주는 행동. 한 가지 놀이에 집중하며 오래 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 다른 놀이도 해보자 하며 원하지 않는데 새로운 자극을 주려는 행동. 이런 행동은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놀이에 참여할 때는 아이가 원하는 놀이 방식대로 철저하게 따라가주고 부모의 생각대로 이끌지 마세요. 그래야 사회성, 창의성, 나아가 인지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세모 모양으로 이건 바퀴야, 자동차가 굴러가요 라고 하면서 놀이해도 아니야, 그건 세모야, 동그라미가 굴러가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와, 그렇구나, 자동차가 가고 있네 하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놀이 시 아이의 감정을 말로 설명해 주기.
놀이 과정에서 아이가 행동하는 감정의 표현을 언어로 설명해 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끼리 서로 때리는 놀이를 한다면 때리지 마,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하지 않고 어머, 호랑이가 사자에게 화가 났구나, 사자가 호랑이에게 맞아서 속상하겠네 하고 다양한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세 번째, 평소 아이의 놀이에 관심 갖기. 놀이할 때 아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 아이의 현재의 마음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세밀한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부모는 아이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아이의 내면에 대해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놀이의 주인인 아이의 옆에서 참여자로 함께 친구처럼 놀이해 주세요. 자신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부모에게 아이는 깊은 신뢰감을 갖게 되어서 자신감과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